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선생님이랑 다시 이렇게 컴퓨터 스크린에서 만나게 되었네. 일단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 너희들이 사회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 이거는 모든 반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니까 절대로 까먹지 말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해주면 좋겠어. 이거는 부탁이 아니야. 이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유인물 빈칸 채우기를 너희들이 집에서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만약 집에 프린터가 없다. 그래, 인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도 학생 때 집에 프린터 없어가지고 이럴 경우에 보통 노트나 A4 용지에다가 적어놨었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유인물 파일은 같이 올려줄 거야. 그래서 지금 다들 이거 유인물 보고는 있지? 그때 보고 있을 때 그렇다면 너희들이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첫 번째 빈칸엔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빈칸에 뭐가 있는지 A4 용지 또는 노트에다가 이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주면 돼.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학교로 오게 되잖아.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 너희들 저번 시간 저번 차시 수업 유인물 나눠줄게 해서 유인물 나눠주면은 그때 바로 그 유인물에 너희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적어놨던 이 해당하는 내용을 옮겨 적으면 돼. 알겠지? 별거 없지? 쉽지? 쉬울 거야. 이 정도는 해야지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선생님이 한 등교하고 다음 주쯤에 한번 너희들 프린트 다 걷어가지고 프린트 잘 채웠는지 확인해 볼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주말에 머리를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랐어.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온라인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니까 온라인 수업 내용 방법은 여기까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 반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다시 이렇게 집에서 손캠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좀 있었단 말이야. 다음에는 꼭 교실에서 찍을 수 있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 현철이 알겠지? 그래, 현철이 안녕. 현철이 안녕, 반갑다. 너희들은 현철이가 누군지 모를 거야. 사실 선생님 친구다. 선생님이 미션을 받았거든. 그래서 인사를 해봤고, 오늘 우리는 이제 백제 성장과 대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다들 뭐 프린트 일단 이거 빈칸 채우는데 주목하면서 오늘 수업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얘들아, 백제를 누가 세웠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우리 고구려는 주몽 이야기 잘했었잖아. 그렇다면 백제는 과연 누가 세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볼 때 백제를 처음에 건국한 사람은 온조왕이래. 온조왕.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 주몽의 아들이었는데 온조랑 비류라는 주몽의 아들이 이제 한반도 이남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후에는 온조 세력이 비류 세력을 흡수함으로써 이제 백제를 건국하게 된 거야. 알겠어? 좋아. 그래서 백제가 처음 도읍으로 정한 곳은 한강 유역의 위례성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도읍을 정했어. 한강 유역 지역 위례성. 한성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자신들의 도읍을 정했다. 한강 유역 얼마나 좋아. 살기 좋지? 그래서 이제 농경도 발달하고 땅이 기름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물을 끓여 쓸 수 있으니까 농경이 발달되고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기도 해. 지금도 우리나라 한강 그렇잖아.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이 백제라는 국가가 외부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유용했다 이 말이야. 언제나 우리 문화, 사람들의 어떤 지식, 문물, 기술은 대륙에서 섬으로 뻗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이런 문화를 수용하면은 우리의 문화가 다시 일본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백제가 어떻게 보면 삼국 중에서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약간 선진 문물, 더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백제의 발전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3세기 때 우선은 우리 고위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고위왕은 첫 번째로 목지국을 병합을 했어. 목지국을 병합을 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한반도 중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백제가 이제
한반도에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뻗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알겠어? 좋아. 그래서 한반도 중부지역 차지. 그래서 이 목지국은 마한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가장 좀 센 나라? 마한 중에 좀 주도권을 잡고 있던 국가였는데 이 목지국을 백제가 이제 병합함으로써 한반도 중부지역을 차지하고 자신들이 좀 더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법률을 제정했어. 우리 어떤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규칙들이 있지.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기 위한 법률이 질서 얘기하면서 이걸 써버렸는데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질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백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거지. 그 이후에 고위양은 또 16등급으로 나뉘는 관리 제도를 마련을 했어. 그래서 이제 관리 등급이 막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것처럼 16등급으로 관리 제도를 편성을 한 거지. 이것을 통해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게 된 거야. 이제 비로소 우리 백제가 하나의 국가로서 어엿하게 한반도를 통일하고 좀 더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위양이 그때 이제 백제가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이 법률 제정 중요한 내용이지. 이거 꼭 너희들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 백제 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왕이지. 항상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왕 근초고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근초고왕 여기 있구나. 근초고왕 4세기 때 활동했던 백제의 왕이고, 근초고왕은 이제 더 이상 왕위 계승이 우리 고구려 때 생각하면 돼. 형제 간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다음에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부자 간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어. 그래서 이제 부자 상속, 부자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왕위 계승을 확립했다. 왕위 계승 확립.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 형님은 언제 죽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백제의 왕권, 왕의 권력이 안정이 됐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야. 아무래도 우리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이 바로 서야 국가 통치가 좀 더 원활하게 되고 나라가 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 그럴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로소 근초고왕 시기에 마한, 우리 한반도 그때 막 할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마한이고 여기가 변한이고 여기가 진안이잖아. 이 마한 전 지역을 근초고왕 때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야. 이제 백제의 영토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치? 그래, 맞아. 그래서 마한 전 지역을 정복했다. 지금 이때 마한, 지금 우리나라 어디 지역일까? 여기 어디야, 지금 우리나라. 너네 지리 시간에 배웠어? 지리가 아니라 사회지. 배웠어? 그래, 여기가 바로 우리 현재 전라도, 전라도 지역을 전부 다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 흔히 그리고 있는 삼국의 지도가 그렇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했어. 우리 그래서 고구려의 왕 누가 죽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고국 원왕이 이제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라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백제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적국 고구려의 왕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는 자신들의 성과를 올렸다. 너희들이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지방까지 진출을 했는데 중국의 요서 지방을 진출을 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고구려가 요동 지방에 있는 좁은 지역의 터를 잡았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요서 지방은 어디야?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한반도 어디 이쯤에 이제 료하강, 랴오어강, 요하강이라고 있는데, 이거야, 요거 강. 요하강이라고 있는데, 여기 동쪽이 요동, 그리고 이 강의 서쪽이 요서 지방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백제가 와 여기까지도 이제 진출을 막 했대. 오 대단하지, 엄청나지. 그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산둥반도 너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산둥반도 지역까지 이제 한번 자신들의 세력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거 너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씨,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같지? 자, 아무튼 이제 여기 한 이쯤에 있는 이제 산둥반도까지도 백제가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좋아.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백제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본 규슈 지방까지도 자신들이 진출을 할 수 있었어. 이때 그래도 백제 왕이 일본의 왕에게, 외나라의 왕에게 어떤 선물? 아니 기념품? 이런 것을 하사하기도 했는데, 그 이름 뭐야? 백제 왕이 외왕에게, 야, 니들 이거 선물해라. 니들 써, 이거 많이 써. 라고 준 그 물건, 뭐야? 그치, 바로 칠지도지? 그래서 너희들 지금 여기 5번 말 나온 김에 5번도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칠지도를 보냈다. 어떤 모습인지는 너희들이 더 잘 그릴 수 있으면 잘 그려봐. 선생님은 간단하게 그려볼게. 그냥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그려놔, 꼭 해놔. 알겠지? 그래, 착하다. 그래서 이제 근초고왕 이후에 넘어가기 전에 한 침류왕이라고 또 있었는데, 침류왕은 백제가 이제 불교를 수용하는 왕이었대. 그러면서 또 다시 백성들의 정신적인 통일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 알겠지? 저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우리 무령왕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중간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 고구려. 우리가 우리랜다. 백제가 한때 이제 자신들이 그 고구원왕, 고구려의 왕을 전사를 시켰잖아.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이 당시 4세기 이후 5세기쯤에 장수왕이 활동을 했었지. 그래서 장수왕은, 야, 그럼 우리 한번 남진 정책을 펼쳐보자. 남하를 하자. 북쪽으로는 갈 만큼 갔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고 천도를 하고, 이제 백제를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구려가. 그 과정에서 백제는 계로왕이 전사하고, 이 과정에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계로왕 전사. 그 다음에는 한강 지역? 한강 지역도 약간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위례성, 한송도 함락이 되고, 백제가 이때 수도가 천도돼, 수도로 옮겼지? 수도 천도. 어디서 어디로? 이제 위례성에서 바로 공주, 지금의 공주, 그때는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한 거야. 알겠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때 이제 백제랑 신라가, 야, 이대로 있다가는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한테 대항을 하자. 그래서 이제 신라랑 이후에 나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한테 대항을 했다. 라는 것까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무령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무령왕, 이분들 들어본 적이 있나? 무령왕은 이제 중국의 남조. 그래서 중국도 이 시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렇게 남쪽, 북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북조, 여기를 남조라고 했는데, 이제 무령왕 때는 중국의 남조와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대. 그래서 중국 남조에 있는 어떤 여기 그냥 어떤 부족 이름인가 봐. 말갈족 막 이런 거란족처럼. 그래서 중국 남조의 양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문화 발전에 힘을 썼다라는 거 너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좋아. 그래서 중국 남조의 양과 국교를 맺었다. 국교 맺음.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문화 발전 노력. 알겠지?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무령왕 때는 왕권을 좀 더 이제 강화하고 싶은 거야. 이게 좀 지방에 있는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 기구 이런 거 같은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대. 왕족을 파견해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생판 모르는 그 지방의 어떤 권력 있는 사람보다는 자신이랑 친인척 혈연 관계에 있는 왕족을 파견하는 것이 좀 더 믿을만 할 거잖아. 그래서 이제 22단계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야.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라는 거 너희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무령왕이 후에 그럼 우리 한번 고구려를 한번 공격하자. 이러면서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국력을 회복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무령왕의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음으로 백제 성왕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성왕은 이제 더 이상 수도가 웅진, 충남, 공주 이 지역이 산도 좀 많고 좀 비좁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비좁은 데 있을 거냐? 우리 좀 넓은 데로 나가자 해가지고 수도를 옮겼어. 수도를 이제 사비로 천도했지. 그래서 백제는 수도를 2번 옮긴 거야. 위례성에서 위례성에서 공주, 웅진으로, 그리고 웅진 공주에서 이제 사비로 수도를 이렇게 옮겼다. 알겠지? 사비 천도. 그래서 이제 수도 천도인데, 수도 천도. 어디서 어디? 바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것까지 너희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성왕은 좀 더 이제 자신들의 국가가 좀 다시 증흥하기를,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기를 원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국호도 새롭게 사용해. 남부여. 이제 부여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부여라는 국호를 한때 사용하기도 했었다. 라는 거 너희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사비 지역도 굉장히 넓은 벌판, 그리고 강을 끼고 있어서 농업, 수로,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었다는 거 너희들이 기억을 해줘. 알겠지? 그래서 이제 성왕은 중앙에, 22담로랑 헷갈리지 마. 중앙에 22개, 22개의 실무관청을 설치했대. 실무관청을 두고 수도와 지방의 통치 제도를 마련했다. 정비했다. 라는 거 기억해줘. 알겠지? 수도랑 지방의 통치 제도를 정비했다. 통치 제도 정비.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의 어떤 남조와 교류하고, 불교도 장려하고. 미안하다. 선생님 너무 편하게 했지. 그리고 외와도 교류하면서 외 나라한테 이제 이런 종교가 있는데 너네 한번 믿어볼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지, 나제 동맹이란 게 있었다고. 국가와 국가를 둘러싼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 국가 날 것만 같았던 나제 동맹도 신라가 통수를 깐 거지. 통수를 쳤어, 뒤통수를. 그러면서 신라가 배신을 하고 한강 유역을 신라가 이제 차지한 거야. 원래는 이제 백제 성왕이 신라랑 연합해가지고 한강을 수복했던 거지. 한강 수복을 했었어, 성왕 때. 되찾았다는 뜻이야, 수복이. 신라와 함께. 그러나 이제 신라가, 우리가 뒤통수 치고 우리가 다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기습하면은 우리가 더 유리한 건데. 라는 식으로 이제 신라가 다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신라에게 다시 빼앗겼어. 신라에게 다시 빼앗김. 빼앗김. 다시 이제 재점령을 당했다. 알겠지? 그래서 이때 성왕이 직접 이제 신라랑 전투에 나선 거야. 그러나 관상성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 라는 거. 결국 이제 백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국력이 쇠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관상선 전투에서 전사. 알겠지? 이거 꼭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여기 빙편들을 이렇게 잘 채워봤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선생님보다 글씨 예쁘게 쓸 테니까, 잘 정리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너네 이거 나중에 다 공부할 거잖아. 꼭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래도 백제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때가 언제냐?
이 고유양 때 생각을 하면 되지. 어떤 법률, 사회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제 국가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백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하면서 바로 이제 고유양 시기 때, 고대국가 마련했고, 백제의 전성기는 그럼 언제쯤일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제 백제가 전성기로 맞았던 시기는 근초고왕 당시. 전라도 지역, 또 심지어 여기 한강 지역까지 일부 차지하면서, 한강 지역까지 다 차지하면서, 여기 요하강, 요서지방, 요하강의 서쪽 요서지방, 그리고 이제 중국 남주의 산둥지방까지도 진출했던 걸로 보아 우리는 백제의 전성기가 근초고왕 시기, 그래서 약간 4세기가 아닌가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백제가 일본에 보낸 것으로 고대 한일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의 명칭 뭐라고? 바로 칠지도야, 칠지도. 그리고 그 모습은 너네들이 여기 잘 그려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 아무튼 오늘도 우리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선생님이 꼭 교실에서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얘들아. 응원해줘. 알겠지?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온라인 수업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